(1926년 3월 5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스페인과 독일의 대표단들이 제네바로 출발했습니다. 스페인 대표단은 상임이사국 확대안을 주장할 것이라 밝혔으며 다른 국가들도 스페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전했습니다. 한편 독일 대표단은 영국과 프랑스와의 회담에서 모든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밝히며 로카르노 정신이 독일의 연맹 가입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독일 국제연맹협회장 회장은 독일의 가입과 함께 로카르노 조약 체결 당시에서 이사회 구성이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일이 의석을 얻고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는 독일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국 대표단은 내일 출발할 예정이며 파리에서 프랑스 대표단과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회의는 독일을 연맹에 가입시키고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한 후 이사회 확장과 같은 논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이사회 위기의 해결책으로 스웨덴이 자발적으로 사임하고 공석에 폴란드를 앉히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이번 위기에서 원칙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폴란드의 진출을 반대했고 덕분에 독일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영국의 여론도 확장 반대로 기운 것에 책임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이미 국제적 지지를 상당 부분 잃은 스웨덴이 폴란드의 진출을 좌절시키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9월에 예정된 이사회 구성 변경에서 결국 자리를 잃게 된 스웨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논리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의석은 노르드 국가들이 자신의 의석으로 간주하고 있어 해당 지역 국가들과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칸반도에서 지속적 평화를 위한 발칸 로카르노 협상이 국제 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보고서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소련의 로카르노 체제 합류를 환영하는 한편 발칸 국가들도 안전보장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대전쟁의 시작은 발칸이었고 서유럽 로카르노의 완성은 발칸 로카르노라 밝혔습니다. 현재 살로니카 항구 문제는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간 강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보고서는 해당 문제를 국제연맹에 회부하자 주장했습니다. 카예스 멕시코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한 1917년 헌법은 수호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총연맹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에 기쁨을 표했습니다. 카예스는 국가의 재정적 독립과 경제적 해방을 이뤄낼 것이라 밝히며 여러 금융기관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중과 원주민 교육을 위해 6천여 개의 학교를 신설했다 밝혔습니다. 뒤이어 멕시코 언론의 종교 옹호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덕성이 거의 없는 존재들이라 지칭했습니다. 대통령은 성직자들의 주장과 관계없이 모든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917년 헌법을 집행하겠다 밝혔습니다. 한편 멕시코시티에서는 외국인 성직자 추방에 연대를 표하는 멕시코 사제들의 청원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서에는 헌법의 종교조항 수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북경에서 각 지역 군벌의 인사들을 포함한 새로운 연립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안푸파, 직례파, 국민군의 인사들이 균형 잡힌 비율로 참여했으나 만주의 장쩌린 측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손추안팡 측 인사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현재 중국 동남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반국민군으로 돌아서고 있는 손추안팡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쿨리지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에 따른 1927년 적자를 우려하여 육해군 예산의 추가 지출에 반대했습니다. 책정된 6억 7,400만 달러는 전년 대비 1,100만 달러 많으며 6천만 달러 추가 지출 계획은 폐기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항공전력 증강 계획의 경우 다른 부문에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이바르 리케가 외무장관 겸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1923년부터 26년까지 보수당 의장을 맡은 리케는 피르드쇼프 난센 중심의 정부 구성이 지지를 얻지 못하자 정부 구성을 요청받아 새로운 내각을 형성했습니다. 농민당과의 연정을 자유당의 반대로 실패하고 보수당과 자유좌파당을 기반으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재정법안 조항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브리앙 내각이 53표 차로 패배하며 내각이 불신임에 직면했습니다. 하원은 밤새 재정법안의 조항을 일일이 검토하며 수십 개의 수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회를 비겁하다 비판하며 브리앙 총리도 의회가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다면 제네바에서 이런 의회를 대표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특히 재정위원회의 0.5% 지불세의 경우 사회당이 반대하며 재무장관이 부결 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결국 부결되고 브리앙 내각이 사임했습니다. 한편 전 재무장관 카요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 구성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석공 파업이 협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석공은 하루 $2 인상된 임금을, 보조인력은 $1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월 28일부터 파업 중이던 500여 명이 복귀하였으며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 석공조합 소속 3천여 명의 추가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파세익 경찰서장과 순경 2명이 폭력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파세익 지역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요청했으나 해당 경관은 밀고자가 되지 않겠다며 거부하였고 뉴욕 언론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다른 경관들도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4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경관을 데려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찰본부 경위가 영장 집행을 다음 날까지 미뤄라 조언하며 집행 대상자들의 법정 출두를 보장하겠다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을 고소한 파업 참여자들은 폭행 흔적을 보여주며 법정에서 증언했고 노동자 측은 다른 경찰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는 노동자와 공장주가 모두 원한다면 중재에 나서겠다 밝혔으나 파업 조직자 와이즈보드는 중재를 넘은 중재 판정은 반대한다 밝혔습니다. 고용주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일부 인원이 와이즈보드가 공산주의자라 협상하지 않겠다면
없으면 자신들이 협상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장주들은 어떠한 형태의 노조에도 반대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속 급진주의 정치 활동으로 왜곡하려 한다 비판했습니다. 현재 파업 노동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으며 대규모 피켓 시위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보드는 전국적 파업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몇몇 지역을 언급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했으나 해당 지역에서의 파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스트리아 티롤에서 지방당국과 이발사들 사이에서 단발 세금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지방당국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유행 중인 단발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며 머리를 짧게 자른 12세 이상 여성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발사협회는 해당 세금이 자신들의 직업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조치라 반대했으나 시장들은 세금 부여를 중단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터키에서 여러 명의 무슬림 여성이 현 정권 비판 모스크와 공공집회에서 선동적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여성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5일 방송을 마칩니다.